안녕하십니까. 국제인재개발원 최석찬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어느 정도 연세가 되셨다면 아마도 이 영화를 한두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5번 정도 이 영화를 감상했습니다. 명작 중에 명작이죠. 영화 빠삐용은 1852년 나폴레옹 3세가 7년 이상 된 중범죄자들만 수용하도록 남미 기아나의 수용소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앙리 샤르에르라는 금고털이범이 악도 포주를 죽였다는 살인 혐의를 받고 공신형에 처해집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앙리는 실제 누명을 썼다는 억울함으로 계속해서 탈옥을 시도하고 결국 탈옥한 다음에 1968년 자서전적 소설 빠삐용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것을 1973년도에 영화로 세상에 폭넓게 알려지게 되죠. 이 영화 장면 중에 제 가슴에 깊이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 간수가 영양 보충으로 코코넛 열매를 몰래 식판에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되어서 햇빛이 없는 독방에 6개월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때 꿈을 꾸게 되는데요. 주인공은 꿈속에서 지옥의 심판관 앞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 있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심판관 앞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맞습니다. 당신은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내가 왜 이곳에 와 있어야 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자 심판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라고 빠삐용이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지옥의 심판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 바로 인생을 허비한 죄를 당신이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빠삐용은요, 그렇다면 유죄입니다 라고 되뇌이면서 다시 되돌아서 사막을 걸어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정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가 시간을 허비한 죄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깊이 동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명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서 세월을 허비하며 보낸다는 그 자체는 중범죄를 뛰어넘어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시간관리 전문가인 찰스 옵스는요, 시간관리가 뭔지 명쾌한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시간관리란 일의 연속성을 조절하는 일이다. 바로 일의 연속성을 자신이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스트레스가 생긴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루는 사람들은 모두 시간관리 기술이 뛰어난 분들입니다. 목표를 아예 세우지 못하는 사람, 목표는 있으나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시간 관리를 못할 뿐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하루 24시간입니다. 여러분도 24시간, 저도 24시간 뿐입니다. 그런데 학계에 있는 정상의 20% 혹은 각 산업별 톱 20%, 각 사회단체의 톱 20%의 사람들의 목표의 80%를 달성합니다. 그 사람들이 재주가 많아서 혹은 기술이 좋아서 혹은 능력이나 지능이 뛰어나서 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기회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시간을 남보다 잘 썼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신년 목표 설정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지 열심히 함께 공부했습니다. 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듯이 목표에 이르는 중요한 관건은 자기 훈련, 다시 말해서 자기 관리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는 충분한이라는 단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에는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요. 우선 자기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 임명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원하는 걸 마음에 두고 그렇지 않은 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청직이이므로 스스로 통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통제하고 일의 연속성에 대해 자기가 청지기로서 통제한다는 겁니다. 자기 시간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2010년 목표를 이루느냐 마느냐의 관건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관리가 인생의 내용이 달라지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다는 증거가 입에서 이런 말로 나오죠.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온다면 시간 관리를 잘 못한다는 뜻입니다. 바쁘다 바빠. 나는 늘 시간이 부족해. 이렇게 시간이 쫓겨 사니까 답답해 죽겠어. 만약 이런 말을 내뱉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스스로 시간 관리를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는요, 시간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시간 지금부터요, 시간 관리에 대한 7가지 열쇠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한번 기록할 수 있으면 잘 기록하시면서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2010년도는 7가지 기술을 통해서 어느 해보다도 잘 관리하시는 그런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리의 첫 번째 열쇠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적어도 시간을 낭비하는 이유의 80% 혹은 그 이상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고 회사가 나에게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남편이 나에게, 자녀들이 나에게,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만남이 일어나도 그 시간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삶의 목표가 없고 하루의 목표가 없으면 친구가 너 시간 있니? 뭐 쇼핑센터에 뭐 개점 몇 주년인데 함께 가자. 뭐 그러지 뭐. 여러분, 이게 대표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주범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회사에 나가 강의하게 되면 이 말부터 합니다. 먼저 회사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또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확실하게 아십시오. 여러분, 놀랍게도요, 대부분의 경우 대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 또 직장에서 모시는 과장님이 있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에게 가서 그분이 나에게 정확하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 뭘 달성하도록 내가 고용되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바로 결과를 이야기해 줍니다. 성과가 어떻게 나올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자신의 책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 근로자에게 목표 달성 능력이 부족하면 자신의 일에 몰입할 수 없고 공헌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9시부터 5시까지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표와 시간의 연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친구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화강암을 통해서 그토록 위대한 작품을 만들 수 있단 말인가? 비결 좀 이야기해 주게. 미켈란젤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강암 속에 이미 위대한 작품이 있었네. 난 단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냈을 뿐일세. 상당히 겸손한 표현입니다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 관리에 대한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시간 관리에 있어서 먼저 우선해야 할 일은 목표를 생각하고 목표와 관계없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시간을 확보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시간을 관리하는 7가지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맞죠? 두 번째는 하루를 기획하라. 세 번째는 목록표를 만들어라. 계획에 따라 일하라. 한 번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을 보라. 6번째, 즉시 시작하라. 마지막 7번째, 평가하라. 제가 말씀드린 7가지는요, 누구나 이야기하는 시간 관리 기법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7가지는 목표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표가 없으면 7가지 조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만큼 목표가 중요한 것이고 목표가 세워지는 순간 시간 관리는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당장 목표를 글로 적으십시오. 한 주간의 목표를 글로 적으시고요. 한 달의 목표를 글로 적으시고요. 오늘 하루의 목표를 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기왕 목표를 적을 때 아침에 적지 마시고 밤에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적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을 관리하는 두 번째 조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계획을 명확하게 적는다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하게 글로 써서 정리를 하십시오. 목록을 작성해 놓으면 해야 할 일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계획과 목록입니다. 흔히들 계획하는데 1분을 쓰면 그걸 실행할 때는 5분에서 15분 정도 절약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의 모든 실패의 원인은요, 계획 없이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이 없는 목표는 반드시 실패가 계획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획 없는 대부분의 행동들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분명하게 적은 계획과 할 일을 적은 목록이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목표를 계획할 때 세분화해서 분명하게 생동감 있게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커다란 꿈을 기록하고 소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부여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 구체적으로 기록한 목표에 대한 계획들이 내게 동기부여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목록을 만드는 겁니다. 시간 관리에 뛰어난 사람들은요, 일의 목록이 있습니다. 당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줄줄줄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 없는 사람은요, 목록 같은 거 신경 안 씁니다. 매일 해야 할 일에 대한 목록들, 주변 할 일에 대한 목록들, 월별 할 일에 대한 목록을 날짜 순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러분의 사명선언서를 작성하시고 그 사명선언에 걸맞는 20년 혹은 30년 중장기 여러분의 할 일에 대한 목표들을 기록하십시오. 거기에 알맞게 2010년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곳에 가봐야 되고 무엇을 배워야 되고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지 목록표를 쭉 작성하십시오. 그 목록표를 날짜 순대로 작성하시다 보면 분기별 목표 혹은 월별 목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초에 기왕이면 조용한 시간을 내서 종이 한 장을 집어들고 쭉 목록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뛰어난 시간 관리자들은요, 자기의 할 일들을 쭉 기록합니다.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그냥 종이에 적는 겁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종이 위에 반드시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바로 리더십의 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뭔가 해내야 되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 순서대로 정한 다음에 종이 위에 순서대로 적습니다. 이런 걸 투두 리스트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 메일의 목록을 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전날 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날 밤 목록을 작성해 두면 잠든 사이에 밤새 하나님이 이 일들이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네 번째, 일단 목록을 작성했으면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바쁜 세상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정해놓으면 그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80대 20의 규칙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의 10가지 중에 2가지는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먼저 처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2가지는 나머지 8가지를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항상 필수적인 소수와 사소한 다수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한두 가지 일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는데, 왜 낭비하냐면 사소한 다수의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소한 다수에 매달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몇 가지, 그리고 꼭 해야 할 그 일, 그것을 제때 하고 그 한 가지 일이 반드시 끝날 때까지 일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 그리고 집중력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리를 할 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ABCD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A 목록은요, 우선순위 넘버 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 여러 가지 A들 중에 A1, A2, A3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B입니다. 우선순위 2위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해야 되는 일이고요. 다음은 C입니다. 특별히 중요하진 않지만 A와 B를 끝내고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C가 되죠. 자, D는 남에게 위임하고 E는 그냥 지우십시오. 일단 해당 리스트에서 A를 전부 뽑아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A1, A1이 끝난 다음에 A2, A2가 끝나면 그 다음에 B1을 건드리면 됩니다. 아주 쉽죠? 여기에 시간 관리에 중요한 요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에게 거듭거듭 반복해서 물어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메아리로 들려올 정도로 지금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일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걸 물어보고 내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삶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삶이란 바로 시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관리 플래너의 원조가 되시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역사를 기초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요. 또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지갑을 비워 배만 채우지 말고 머리를 채워라. 이것이 최대의 투자다. 벤자민 프랭클린은요, 1706년에 태어나셨고 비누 제조업자 아들로 태어나서 정규교육 한 번도 없이 독학으로 여러 분야의 업적을 남기시죠. 화재 보험 회사를 시작하셨고 미국 우편 제도를 만드셨고 피레침을 발명하셨고 필라델피아 대학을 설립하셨고 미국 독립선언서, 그 다음에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신 분입니다. 정말 미국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분이고요. 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평생에 살아가면서 13가지 덕목을 기록해놓고 이 덕목들을 매일매일 한 가지씩 성실하게 지켜나갔다 그래요. 그 13가지 덕목이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검약,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겸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매일매일 한 가지씩 기록해놓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늘 노력했다, 이렇게 자서전에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절제다 그러면은 그날만큼은 덜 이야기하고 덜 마시고 덜 먹고 이렇게 실천함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번째로 가겠습니다. 5번째는요, 힘을 집중하는 겁니다. 이 말 역시 찰스 홉스가 한 말인데요. 힘의 집중이란 첫 번째 일을 먼저 하고 두 번째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일을 처음 하되 끝낼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놀라운 건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쭉 조사해 봤더니 그들은 항상 첫 번째 일을 먼저 하더라는 겁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그리고 그 일이 100% 끝날 때까지 계속 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 똑바로 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한다라는 겁니다. 기업 임원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일단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일을 준 사람이 다시는 생각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 한 가지 일이란 일단 주어들었으면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시간의 낭비는 주로 일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놓아버리고 다시 시작하거나 이것을 다시 들었다가 다시 놓고 반복함으로 일어나는 것은 오직 시간 낭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한 가지 일에 100% 전념하고 끝날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목표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으면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일에 집중할 때 목표는 성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6번째는요, 질질 끄는 걸 극복하라. 이건 시간 도둑이 아니라 인생 도둑이죠. 질질 끄는 걸 극복하는 방법은 긍정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긍정문은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한다. W.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회사의 전 직원을 모아놓고 매일 아침 이 말을 50번씩 반복하게 만들므로써 수십억 자산의 회사를 세워왔습니다. 원래 W. 클레멘트 스톤은요, 시카고 길거리 신문 판매원이었는데요. 한 회사에 들어갔더니 그 보험회사에서 do it now, do it now, do it now.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에. 이거 50번 외치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훈련이 돼서 다른 보험회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그 보험회사에서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을 따라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에.
오늘 고객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좀 흐린데 다음에 갈까? 사람이 한번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늘 미루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클레멘트 스톤은요,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에, 당장 뛰어나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험회사의 최연소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고, 그 회사의 부총재에 이르게 되었고, 그 회사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에. 이걸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자동적으로 뇌에 박히게 됩니다. 일을 시작해놓고 미룬다든가 질질 끌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 이게 바로 시간 도둑이죠. 그리고 인생 도둑이고요. 지금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남은 시간이 없을 때까지 미루고 미룬다 그러죠. 그래서 CEO 104명에게 50개의 특성과 행동이 적힌 목록표를 주면서, 자, 여러분 회사에서 고속 승진하는 젊은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체크해 주십시오. 라는 이 설문조사에서요, 84%가 두 가지 특성에 집중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을 구별하는 능력, 두 번째는 일을 신속하게 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관리하고 일을 신속하게 하는 능력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버릇과 관련해서 개발하면 좋은 기질이 있는데요. 바로 위기 감각입니다. 자, 위기 감각이란 일을 착수하면 빨리 하는 감각인데요. 시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은 귀중한 것이며 인류 문명에 있어서 성취를 이뤄내는 소중한 자원이고,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어서 싸워 쟁취해야 될 중요한 친구이자 동반자입니다. 위기 감각을 지닌 사람들은 항상 우리 사회에서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빠른 템포 감각을 개발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목표를 성취하는 지름길입니다. 더 빨리, 더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에너지가 생기고, 더 열심히, 더 빨리 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우리 스스로 기대하는 그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마무리하는 만큼 자신의 에너지와 자부심이 높아지고, 일을 끝낼 때마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솟아오릅니다. 반면에 일을 미룰 때마다 피곤해지고 우울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러니 내가 일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이럴 때마다요, 이렇게 외치십시오. 난 위기 감각을 길러야 돼. 지금 당장에,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하면서 빨리 하십시오. 일단 일정한 속도가 붙으면요, 보통 사람들이 하루 종일 걸려야 되는 일을 2시간도 안 돼서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7번째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타고난 7번째 열쇠는요, 균형 감각입니다. 인생을 균형 있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매일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지, 이게 내가 믿는 것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며 내가 누굴 걱정하고 있고 누가 나를 걱정해 주고 있는지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일에만 매달린다거나 노는 데만 매달린다거나 한 군데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삶은 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공한 지도자를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금전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포지션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백억 자산이 있었고요. 또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실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달려온 이유는 아내를 위한 거고 자식들을 위한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불철주야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아내와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렸고 자식들과 대화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색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30년 동안 오직 일에만 묻혀 있었으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시간 중에 일부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 훈련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하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4시간 동안에 우리의 목표들을 하나님 앞에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목표들을 기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약속하신 대로 목표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기록하시고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시고 그 목표들을 날마다 바라보시고 생각하십시오. 목표를 수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언제든지 수정하시고 다시 목표들을 외치시고 다시 기록해 보시고 거기에 맞도록 시간을 다시 재편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010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보람차고 의미 있고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